이미 이 물적 분할에 대한 이 게임을 보면 룰도 불공정한 데다가 심판도 변법 판정인데 누가 게임을 하겠습니까? 이제 분할 방식이 물적 분할, 인적 분할이 있어요. 인적 분할은 괜찮느냐?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몇 프로 정도가 자본시장에 참여하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 성수 게임이 들어와 있는 정도의 구성이 들어와 있거든요.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주주들의 권익 보호는 당연한 거거든요. 오늘 모신 분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좀 모신 거는 요즘 소액 투자자들, 네. 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커지고 있는 불만 사항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대기업들의 그 툭하면 벌어지는 물적 분할 이슈, 그 다음에 또 뭐 상장, 그 다음에 또 계열사들에 대한 상장. 네. 작년에 정말 카카오, 그 다음에 또 어디죠? 그 LG화학. 네. 이 두 회사가 크게 그 이슈를 좀 일으켰는데 이러한 여진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 물적 분할과 기업 계열사 상장, 기업의 입장에서도 좀 생각해보고 이게 과연 정당한 일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죠. 일단 현재 이와 관련된 이슈를 들고 있는 기업들, 또 그랬던 기업들이 쭉 나열해 본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우선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주식이 굉장히 화랑이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자본시장의 유동성이 나오다 보니까 이 기회를 이용해서 물적 분할을 통해서 많은 투자 자금을 확보한 게 사실입니다. 가장 큰 게 이제 가장 최근 상장한 LG화학에서 물적 분할한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SK케미칼에서 상장한 SK바이오사이언스도 사실은 물적 분할이었죠. 그 외에 그리고 또 보시면 지금 이슈가 되어 있는 기업들은 우선 CJ 최근에 시끄러웠고요. 그렇죠. CJ 뭐 사업 잘 되다 싶은 것만 물적 분할해서 요즘 뭐 넷플릭스에서 워낙 K 컨텐츠가 유행하다 보니까 이 기회를 타보자고 해가지고 시도를 한 것 같고 처리를 했지만 그리고 또 최근에 그 LS 일렉트릭이라고 LS 그룹의 일렉트릭인데 요즘 전기차가 워낙 붐을 타다 보니까 그 중에서 LSE 모빌리티라는 전기차 관련 것만 빼가지고 이게 또 투자자를 모집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급락 중에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물적 분할 형태를 띠는 것도 있었죠. 카카오가 대표적인 그룹입니다. 카카오뱅크, 원래 모빌리티 이런 게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물적 분할이라고 봐야죠. 계열사, 단순한 계열사 상장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시도되고 있어서 개미들이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어요. 카카오 막 계열사 상장 이슈로 주가가 오를 때만 해도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지나고 보니까 이게 다 독이었던 거라. 그러니까 막 주가는 급락을 하게 되고 우스갯소리로 LG화학 같은 경우 뭐 30조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100조가 됐어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 어이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내가 배터리를 보고 LG화학에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그냥 그 투자한 이유를 싹 사라져버리게 만드니 그리고 지주사들에게는 우리 한국에서는 또 지주사 그 페널티를 주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더 하락하게 되는 이유가 되고 근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업도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죠? 그렇죠. 이유가 있죠.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상장사 입장에서 보면 투자를 받아서 투자할 자금이 필요해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외부 자금을 끌어들이는 상장사 방법은 유일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투자하든지, 맞죠? 그렇죠. 유보금이나 이익잉여금을 쌓아놨다가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유상증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그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주냐 하면은 저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대표적인 게 두산중공업이죠. 그러니까 그 유상증자의 경우는 그런 시그널을 주다 보니까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LG화학의 대표 예를 들어 볼게요. LG화학은 배터리 전기차가 급성장을 하면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LG화학에서 자기 돈을 이 좋은 시장에서 내 돈을 투자해서 계속 하기에는
별로 손해보는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물 들어올 때 배 띄우라고 물적 분할을 통해서 자금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상장사들이 투자 자금을 자금 조달을 할 때 유상증자 외에 다른 방법을 외국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전문 은행이라든지 이런 걸 끌어들이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없고 이게 첫 번째 원인이고 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하면 지배구조의 취약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사실은 물적 분할이 그러니까 물적 분할은 가능한데 물적 분할 후에 아버지와 아들 회사가 동시 상장하는 건 불가능해요, 거의. 왜냐하면 미국은 작년 기준으로만 해도 그 개인 주주들이 모여서 집단 소송을 벌이는 경우가 400건이 넘습니다. 1년에만? 1년에만. 네. 근데 뭐 아시겠지만 미국은 거의 뭐 수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집단 소송 한 발생해서 그 페널티가 그 기업이 망할 정도의 페널티를 보통 물어요. 미국이 무서운 게 징벌적 손해배상.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웬만하면 겁이 나서 상장을 못 하는 거죠. 잘 아시듯이 구글, 애플 물적 분할하는 거 봤습니까? 그거 잘 나가는 기업.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인수를 M&A를 맞습니다. 했어도. 그 구글 예를 들면 알파벳이라는 회사를 만들면서도 절대 상장하지 않거든, 물적 분할하면서. 그 똑같은 카카오의 개념으로 본다면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상장시키고, 그렇죠. 구글도 상장시키고, 뭐 널려 있죠. 뭐 자동차 애플카 나오면 애플카 상장시킬 수 있고요. 그런데 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부터 시작한 집단 청구 소송 때문에 주가 폭락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거의 없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왜 허용되느냐? 우리나라는 지배 구조가 거의 지배주주 중심의 지배 구조로 고착화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물적 분할을 통해서 우리나라 개미 투자자들이 이런 그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하는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봐요. 왜냐하면 자본시장의 성장과 투명성을 위해서 일종의 거쳐가는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말 그 정부에서나 어떤 자본시장 내에서 좀 정말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발생해서 우리 자본시장이 한 번 더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금 뭐 3,000선에서 계속 그 저울질을 하고 있는데 이 시기가 저는 거쳐가야 4,000, 5,000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과도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진짜 그 들고 있는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괴로운 얘기겠지만 지금 일벌백계 형태로 이렇게 해서 엄청난 손해를 좀 봐야 네. 다시는 꿈도 못 꾸는 그렇습니다. 그거 지켜보는 다른 기업들이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LG화학 잘 됐거든요. 네. 어차피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니 뭐 오히려 떼돈 벌고 네. 돈도 엄청나게 높은 가치로 돈을 땡겨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SK이노베이션도 배터리 부분 떼어내서 SK온 설립했죠. 또 이마트도 쓱닷컴 한다고 그러죠. 네. 현대중공업 같은 그러니까 예,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삼호중공업도 빠져나오죠. 현대중공업도 했죠. 그러니까 이 들고 있는 주주들 입장은 계속 주가가 그냥 하락하니까 네. 아주 우리 댓글로 한탄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지금 주로 그 물적 분할을 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오너의 지배력이 굉장히 큰 기업들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포스코가 이제 똑같은 물적 분할을 했거든요. 못 하잖아요. 포스코는 잘 아시듯이 거의 국민 기업이고 국가가 많은 지배를 갖고 있는 아직까지 뭐 사기업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뭐 회장 임명할 때부터 정치권에 상당한 압력이 들어가고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똑같은 물적 분할이었는데 포스코는 사실 주가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통과가 됐어요. 그 이유는 미국의 구글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물적 분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주사는 그대로 상장을 놔두는데 사업회사인 포스코 돈 버는 포스코는 절대 상장하지 않겠다는 걸 정관에 박아버리고 그러니까 포스코가 그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로 물적 분할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거죠. 포스코라는 기업 그러면 포스코 니콜 스틸 철강 기업에서 이제는 이런 이미지를 바꾸고 포스코가 다양한 신소재나 다양한 소재 기업으로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의미로 홀딩스를 만들고 물적 분할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주주들이 같이 공감을 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물적 분할한 포스코는 상장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그대로 간 거거든요. 근데 다른 기업들은 문제가 뭐냐면
상장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상장을 할 때도 그러니까 요번에 나온 그 기사들 보면은 웃기는 게 LG화학 같은 경우 LG화학에서 같이 일하다가 분사돼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간 직원들에게는 우리 사주 형태로 주고. 뭔가 네. 혜택을 주고 그냥 기존의 LG화학 주주들은 그러니까 열받잖아. 아니 주주를 떠나서 그렇죠. 직원들도 그렇죠. 그냥 열받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직원들한테는 무마시키느라 뭐 보너스 800%인가 얼마 확 풀어. 그래도 불만인데 네. 주주는 뭐냐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미국이나 독일, 유럽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반대하면 내가 나는 물적 분할 반대해. 그러면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 매수 청구권을 주죠.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요. 혹은 신주도 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금융당국에서 너무 안일하게 이 사태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금당국에서 자본시장에 대한 뭐 투명화, 활성화, 현재 대선 후보들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게임룰에서는 절대 한국 자본시장을 성장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어느 누가 우리가 이번에 동계올림픽에서도 심판이 불공정하다고 막 그렇죠. 토론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게임 룰도 불공정하고 심판도 편파 판정이에요. 사실은 지금 이미 이 물적 분할에 대한 이 게임을 보면 룰도 불공정한 데다가 심판도 편파 판정인데 누가 게임을 하겠습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일단은 그동안 이제 대기업들, 그러니까 재벌그룹들이 편하게 사업을 해왔는데 지배권을 행사해 왔죠, 경영권을. 근데 이제 이 SNS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소액 주주들도 이제 막 깨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힘이 자꾸 연합이 되니까 이제 자꾸 이제 귀찮아지는 거죠. 무섭다기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그냥 사탕발림으로 그냥 이렇게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 확실하게 그 소액 주주들이 자기의 권리랄까 이거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이제 방법은 두 가지죠. 그러니까 현행 법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안타깝게 너무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합법이기 때문에. 네, 합법인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포스코처럼 특수 결의안이란 말이에요. 3분의 2, 그러니까 66.7%의 참석한 가운데 3분의 1 참석한 이런 상황이니까 지배주주의 권한이 너무 과도하게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똑같은 주주인데 뭐 한 주를 가지고 있으나 100주를 가지고 있으나 똑같은 주주인데 100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훨씬 더 많은 베네핏을 주고 있는 꼴이 현재의 물적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우선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집단 소송에 대한 페널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개인 주주들이 지금 1,200만 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경제 활동 인구의 50% 정도가 육박하거든요. 미국을 경우를 보면 미국의 자본시장의 성숙도가 갑자기 늘어난 시점이 바로 요쯤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몇 프로 정도가 자본시장에 참여하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지금 우리나라는 성숙기에 이미 들어와 있는 정도의 구성이 들어와 있거든요. 물론 한 주냐 100주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 상태면 개인 주주들의 권익을 위해 집단 소송의 활성화. 물론 1, 2년 전에 경제민주화 3법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강화시켰지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명목적인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실제 개인주주들이 하기엔 너무 벅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기업들이 자기들의 손쉬운 돈을 구하는 거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배주주들은 그대로 지배권을 행사하는 일거양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 유혹을 저는 뿌리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CJ E&M의 경우를 보더라도 개인주주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니까 결국은 철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유명한 기업이니까 그나마 철회가 가능한데 제가 볼 때 하위 기업들 가면 떠들지 않으면 훨씬 손쉽게 갈 수 있는 구조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쓱닷컴, 그 다음에 이제 또 현대오일뱅크, 현대중공업 지주에서 현대오일뱅크, 카카오에서도 이제 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하고 카카오 모빌리티, 예. CJ에서 CJ 올리브영, 네. 또 한국조선해양 거기도 이제 삼호중공업. 네.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뭐 아까 얘기했던 LS 일렉트릭인가요? 예. 네. 이런 회사들에서 이제 계속 남아 있는데 그럼 이거에 대해서 그냥 에휴, 또 욕하면서 그냥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철회할 수도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철회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여기에서 그 몇 곳을 보면 그 아까 방금 그 거론하신 기업들을 보면 우선 이마트에서 석다금은 신세계가 G마켓을 그 인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적 분할해서 자금을 모집하는 방법을 쓰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그 석다금이 그렇게 유행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렇죠. 예, 이제 그 책임을 개인 주주들에게 다시 떠넘기는 꼴이죠.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럼 신세계가 증자를 해서 네. 자본을 해서 어차피 자기가 결정한 책임에 대해서 그렇죠. 성공시키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네. 보여주는 게 당연한 건데. 네.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책임 회피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카카오의 경우에도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카카오 모빌리티 상장은 사실은 물적 분할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저는 주주들이 굉장히 반응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자본시장 내에서 흥행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CJ의 경우, 지금 ENM은 이제 철회를 했고, CJ 올리브영을 상장하는 건 이거는 그 경영권 승계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현 회장의 아들인 이선호 현재 리더, 이번 상무가 됐죠. 그 자녀 두 사람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서 총알 만들려고 상장하는 거거든요.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동관 현재 사장이 장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하나그룹의 지배 구조는 주 하나를 어떻게든 그 주식을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현재 주 하나의 대주주는 김성현 회장인데 아들인 김동관 사장은이나 그 삼형제가 주 하나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솔루션이라는 기업을 키웠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돈 되는 것들은 하나솔루션 밑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밑에 자회사를 상장시켜서 하나솔루션에 계속 총알을 넣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또 하나솔루션의 사업부 하나를 또 물적 분할해서 상장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은 결국에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개미 투자자들의 돈을 가져와서 총알을 대주는 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편법 승계, 그러니까 편법으로 그렇죠. 돈을 물려주는 방식이 진화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이라서 굉장히 이제 모랄 해제뿐만 아니라 이거는 주주들을 우롱하는 꼴이죠. 자, 그러면 그렇다고 이제 분할 방식이 물적 분할, 인적 분할이 있어요. 인적 분할은 괜찮느냐?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이전에 물적 분할 이전에 인적 분할은 더 문제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경영권 승계에 가장 악용된 게 인적 분할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문제는 뭐냐면 물적 분할이나 인적 분할이나 잘 보시면 결국에는 두 가지의 본질적 문제에 귀결이 되는데 첫 번째는 기업들이 손쉽게 외부 자금을 끌어들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자금을 손쉽게 자기가 있는 돈을 가지고 투자하려는 것보다도 외부 자금으로 손쉽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문제가 하나 귀결되고요. 또 하나 문제는 손쉽게 지배 구조를 안정화시키면서 대주주나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국민으로 가져가고 개미 투자자들의 손익은 나도 모르겠다. 는 식의 이 두 가지의 본질적 문제가 계속 이런 부분들을 지금 반복해 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안 가도 LG화학 케이스를 통해서 그냥 단순히 지금 많은 분들이 깨닫게 된 게 그래서 나온 LG에너지솔루션으로 인해서 수급 왜곡 현상이 벌어지면서 네. 아예 전체 주식시장이 흔들려 버리니까 이제 심각성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죠. 예. 예전에는 LG화학의 문제, LG 안 사면 되지 이랬는데 이게 다 영향.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주식이 자꾸 늘어나는데 시장은 더 많은 자본을 끌어당길 수 있는 이런 제도적 보완을 하지 않는 한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4천, 5천 가려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금감원장도 뭐 물적 분할 개선해서 소액 주주를 보호하고 기관 투자자 역할을 검토하겠다. 근데 이 립서비스 같이 정말 의지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거든요. 믿어도 되나요? 네, 저도 뭐 이 기자회견 봤는데요. 뭐 이거는 사실은 너무 지금 뭐 개미 투자자들이 뿔나 있으니까 뭐 마사지 정도로 생각하고요. 실제 그 금감원장의 말대로 소액주주 보호에 관해서 뭔가 얘기를
했으면 더 그 실질적인 조치가 있었어야죠.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앞으로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기존 주주들에게 주택매수 청구권을 줘야 된다. 혹은 신주 배정을 할 때 우선 신주 배정을 해줘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집단 소송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기업들은 대응을 해줘야 되고 집단 소송에 그 활로를 열어준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안 없이 그냥 물적 분할 개선해서 소액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 굉장히 비상적입니다. 네. 그래서 비상적이라서 저는 이 말 그렇게 신뢰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대선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집니다. 예, 상당히 달라지고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을 전 정부에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미국의 경우를 봐도 유럽의 경우를 봐도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전체 경제 활동 인구, 특히 노령화되는 기업 국가들의 트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령화가 우리나라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보다 더 빠르거든요. 고령화되고 노령화되는 국가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자본시장이 굉장히 성숙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GDP 성장률은 한계가 있거든요. 2%, 3%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본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자본시장에서 그분들에게 많은 베네핏을 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결국에는 자본시장의 투명도를 높이고 게임의 룰을 굉장히 페어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런 문제가 이제 터지는 이유가 그런 과정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정부에서 너무 손 놓고 있었다. 좀 심각하게 반성을 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네. 자,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정부에서 법적으로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워낙 그 기업들, 재벌 기업들, 정경련 뭐 비롯한 이런 기업들의 로비 이거 어마어마하잖아요. 영향력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정치인들이 그러한 로비나 아니면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만들어낼 수 있을까 회의적으로 보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맞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네, 지금까지 대부분의 상법 개정 하나 할 때마다 뭐 수많은 언론을 동원했고요. 그리고 언론에서 아니다. 그러면 무슨 큰일 난다. 사회주의식이다. 뭐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뭐 포이즌 필 뭐 이런 거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가끔 외신들하고 인터뷰를 이런 말을 들어요. 작년에 그 공정경제 3법 같은 거 통과시킬 때 아니 그렇게 막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그 법을 개정하고 그러면 혹시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 본사를 뉴욕으로 옮기면 어떡하느냐. 한국 큰일 나는 거 있지 않냐. 말을 해서 제가 이런 말을 답을 해줬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절대로 못 갈 것이다. 우리나라 대기업들 미국 못 간다. 본사. 왜냐하면 가는 순간 앨런처럼 대부분 종신형 받는다. 슬프고 우픈 얘기인데. 예. 그만큼 미국은 무섭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네. 정말 전에 미국 변호사하고도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미국의 지난번에 SK 이노베이션하고 LG 화학하고 특허권 분쟁이 있었을 때도 국내 법정에서 답이 안 나오고 질 것 같으니까 SK 이노베이션이 이거를 미국으로 가져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의 지사가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미국 법정에 고소할 수 있는 뭐 그게 있더라고요. 미국 법에. 그러니까 거기서 이르면 SK 이노베이션이 승리하는 걸로 나왔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 주주들도 미국인 주주가 미국 법정에다 이거 손해보험 주주가 집단소송 걸면은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사실 물적 분할하고 비슷한 경우가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할 때 미국 헤지펀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인적 분할해서 합병할 때 또 들어왔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는 어떻게든 로비를 많이 통해서 통과시켰지만 현대자동차 결국에는 지표주고 입회 못했거든요. 무서운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외국은 무서워해요. 근데 개미들은 왜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이게 굉장히 우픈 현실인 거예요. 왜냐면 내 돈인데 내 재산과 돈이 우리는 잠깐 이 매매의 관점으로 봐서 그럴까요? 거기는 보유하면 일단 그래도 장기 보유를 한다라는 그것도 있지만 뭘 무서워하냐면은 국제법 ISC 법이라든지 이런 법이 굉장히 페널티가 심하거든요.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 말은 다시 돌아온다면 정부에서 뭘 해야 되느냐. 그 정도의 강력한 규제법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 1년에 400건 이상의 집단소송법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그걸 했을 때 돌아오는 이득이 있기 때문인 거죠. 만약에 정부에서 금감원이 그런 말을 했다면 그 정도의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고 하드한 페널티를 만들어준다면
물적 분할 쉽게 못하죠. 네. 그렇죠. 근데 그 말씀대로 진짜 얘가 미국이었다면 그래서 정말 이러한 여러 가지 이걸 규제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주주를 위한 페어한 공정한 그 룰을 만드는 건데 진짜 미국으로 그게 무서워서 미국으로 갔다? 그럼 진짜 미국에서는 정말 정신이 지금 떠오르는 재벌기업 회장들은 지금 아직도 깜빵에서 지금 못 계속 나오죠. 네. 못 나오고. 네. 그래서 절대 제가 그랬어요. 여친 기자들한테 걱정 마라. 절대 안 간다. 기업하기에 아주 좋은 오늘로서 기업하기에 좋은 환경, 우리나라만큼 좋은 환경이 없을 것이다. 제가 그런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일단 이게 얼마나 불공정하고 또 우리 재산, 이 소액 투자자들, 그러니까 소액만이 아니죠. 투자자들의 대주주를 뺀 나머지 모든 투자자들의 돈을 갉아먹는 행위라는 건 이제 우리가 이제 알게 됐어요. 네. 자,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현실적으로. 당연히 그냥 정치권에서 바꿔주면 되는데 정부가 바꿔주면 되는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 항의한다. 그냥 개념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선 현실적인 대안을 좀 말씀을 해보면 법원이 어차피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요. 일단 개인 주주들의 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집단 소송 같은 방법을 통해서 우선 저는 좀 소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주주들끼리 모여서. 그러니까 주주들의 힘을, 개인주주들의 힘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각 기업들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기관 투자자를 통한 방법도 저는 있다고 봐요. 네. 기관 투자자들은 단순히 이익만 쫓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작년에 그렇게 외쳤던 ESG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ESG에서 가버넌스가 바로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건데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주주들의 권익 보호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로 할 수 있는 거는 개미 투자자들의 집단 소송 같은 제도를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거는 지금 근데 아직은 안 되는 거죠, 법적으로. 지금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금융감독이나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전이라도 손해를 봤다는 걸 적극적으로 호소할 필요는 전 있다. 뭐 하다못해 전화를 하든 가서 1인 시위를 하든 항의를 그렇죠. 하자. 예.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공정하게 좀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고비 때문에 그렇게 못하죠. 네, 아픕니다. 광고 끊으면 안 되잖아요. 네. 네. 하여튼 그러니까 결국은 아직 법적인 규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진짜 정치권이 됐든 기업이 됐든 정부 당국이 됐든 짜증날 정도로 우리가 귀찮게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1인 시위를 하건, 소송을 하건, 그리고 저는 국민연금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국민연금이 일반 투자로 전환하면서 경영 참여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아직까지 왈가왈부한데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생각해 보세요. 국민연금이 LG화학에 한 5% 지분을 갖고 있었다. 손해를 봤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거부를 해야 되고 뭔가를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국민연금이 지금 국내 주식시장에 들어온 돈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의 수익을 지키는 건 결국 나의 연금을 수익을 지키는 방법이니까 국민연금이 저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좀 해야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의지가 있었다면 할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냥 조금만 생각해봐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왜냐면 결국은 그러한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못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다면 네. 막말로 내가 블록딜로 사기업이라면 네.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나 이 5% 지분 블록딜로 저 글로벌 아주 진짜 무서운 펀드들 있잖아요. 네네. 무서운 펀드 쪽에 나 넘길 거야. 그래 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물론 거기에는 이제 또 그러면 논리가 있겠죠. 뭐 국내에서 국내 기업의 뭐 존폐 위기를 가져오는 뭐 결단 뭐 이런저런 뭐 악수 영향도 있겠지만 반대 논리를 만들겠죠. 네. 근데 일단은 전체 시장을 위해서는 그런 어떤 일벌백계의 그런 액션을 해줄 수 있어야.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하여튼 이거 뭐 얘기해봐야 완전 공연불 같아가지고. 네, 분명한 거는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으로 봤을 때 되게 불공정하다는 거. 네. 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소액주주들
그러니까 일반 대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행위라는 거. 네. 그리고 요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부와 정치권 그다음에 기업 이쪽에 강력하게 항의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 네. 예. 적극적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결국은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군요. 어디 네. 누군가를 믿을 게 아니라 정부를 믿어도 안 되고 금융 당국을 믿어도 안 되고 기업을 믿어도 안 되고 결국은 내가 내 권리를 쟁취하는 수밖에 없다. 싸워서. 네, 굉장히 뭐 슬픈 사실이지만 현실은 그런데 저는 그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다들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 긍정적으로 보는 한 가지 이유는 그런 개인들의 어떤 권리, 권익 보호나 이런 것들이 주주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어요. 네, 그런 활발한 점들을 이런 좀 투명성에 좀 포커싱을 해서 좀 더 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고 한국장을 떠나서 미국 주식시장으로 가야 되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논리 중에 가장 큰 논리. 거기는 가면 물적 분할은 하지 않냐. 맞습니다. 저 오너한테 저 뒤통수 맞지는 않지 않냐. 네. 예,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참 슬픈 일이죠. 네. 네, 하여튼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우리 권리를 주장을 해서 네, 뭐 한 100만 명이 한 통씩만 해도 아, 그럼요. 전화 한 예. 통씩만 해도 예. 네, 네, 하여튼 현재 우리 한국 시장이 4천, 5천 갈 수 없는 예, 구조적인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 거버넌스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이 어려워지고 언제 다시 상승장이 올 것이냐 많이 얘기하는데 이거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 체질을 좀 확 바꿔야 되지 않나 투자자를 위해서. 네, 그럼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또 깊은 얘기 한번 나눠보시죠. 네, 그러시죠. 네, 이제까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건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